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패디 쉐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패디 쉐입은 손과는 달리 다양한 쉐입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진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 비밀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면 구독부터 누르고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디 쉐입 잡으실 때 사실 한국 네일샵에서는 이렇게 생긴 클리퍼를 많이 사용하세요. 일반 집에서도 사용하는 클리퍼의 쉐입이고, 예전에는 그 클리퍼 쉐입이 약간 둥근 형태로 본인이 그 셀프로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둥근 쉐입의 클리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전문가용으로 완전히 스트레이트 형태의 이런 클리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형태의 클리퍼를 사용하는 샵은 거의 없어요. 저는 사실 일본에서 한 번도 이 클리퍼를 샵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집에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의 클리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용으로는 이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도 이 클리퍼만 사용을 해왔었고, 지금도 저는 이게 훨씬 더 저한테는 익숙하거든요. 이 클리퍼 형태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이 쉐입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얘가 넣기가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이 클리퍼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옆으로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자르기가 너무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형태의 클리퍼를 사용하는 편이고, 어느 쪽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더 잘 잘려. 자, 길이를 결정하시는 거 질문이 많으세요. 근데 패디는 손과는 달리 최대한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진행은 하되 룰은 있어요. 어떤 게 룰이냐면, 손과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의 길이가 균일하게 들어가는 게 예쁩니다. 그 균일하다는 기준은 뭐냐면, 풀바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 3, 4번이 동일한 게 예쁜데, 지금 보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균일하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쉐입이거든요. 근데 패디는 그 고객들에 따라서 발가락의 길이도 다르고 이 바디의 길이도 굉장히 다르고 발톱 사이즈도 꽤 제각각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이쁘다라는 기준은 있지만 그 고객님의 발 모양, 발톱 모양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바디가 일반적으로 꽉 차 있는 이 정도의 그 발톱을 가지신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저는 기장을 줄여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클리퍼로 그 기장을 처음부터 맞추시면 안 되고, 쉐입 잡을 걸 계산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남기신 상태로 잘라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번 발톱이 제일 길거든요. 그리고 2, 3, 4번 다 바디 길이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3번 길이는 조금 줄이고 3개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볼게요. 얘로 한번 써보면 어떠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살을 아래서 딱 누르고 그 상태에서 옆으로 잘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위질 하듯이. 옆에 너무 들어가 있는 애들을 말린 발톱일 경우에는 얘 꾸겨 넣기가 사실 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옆에서부터 이렇게 오려가듯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리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말린 발톱 자를 때 네. 계단지지 않나요? 지금 제가 그 설명하려고 했는데 좋은 질문이거든요. 말린 발톱일 경우에 옆에 발톱을 잘라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말린 발톱일수록 옆에 절대로 자르지 말라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완전히 말린 발톱이거든요. 근데 말린 발톱을 사이드를 자르게 되면 그날 잘랐을 땐 굉장히 편안하다고 느껴요. 근데 이미 말린 발톱은 발톱 전체가 말려있기 때문에 그 발톱 옆에 살이 지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옆에 발톱을 잘라주게 되면 이 살이 갈 곳을 잃어요. 그래서 얘가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발톱 위에 가서 엎어져요. 그러면서 발톱이 더 말리는 거예요. 정말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다른 샵에서 패디를 한번 받고 왔는데, 그때 옆에 잘라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오케이를 하기 전에 그냥 숭덩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패디를 받고 집에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발 옆에 살이 땡땡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긴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발톱을
고객님한테 얘기도 안 한 상태로 먼저 옆에 말린 부분 잘라드릴게요 하고서 숭늉 자르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말린 발톱이라 옆에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린 발톱일수록 옆에는 자르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라고 계속해서 그거를 권유드려요. 그래서 최대한 길이를 길러내고 살과 분리되는 지점까지 길러내서 이 살들이 발톱 옆에 딱 그냥 서 있을 수 있게, 이게 잘라내고 나면 오히려 이게 무너지면서 쉐입은 쉐입대로 안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발톱의 건강 상태도 좋아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길이 우선 조절을 해두고 그 다음에 길이를 맞추는 거는 파일을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길이를 맞추실 때 그 패디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살이잖아요. 그리고 발톱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옆에를 잡아도 되고 아래쪽을 잡아도 되는데, 이쪽이 파일에 너무 달 것 같다, 그리고 쉐입도 제대로 안 잡힌다 할 때는 저는 이쪽 아래쪽을 이렇게 잡아줘요. 잡아준 상태에서 양방향으로 문지릅니다. 사실 한쪽 방향으로 비비시는 게 좋지만 패디 길이 조절하실 때에는 잡은 상태로 양쪽으로 문질러 주시면 되고요. 길이를 어느 정도까지 줄여주냐면요, 바디가 중앙에 너무 간당간당하지 않은 정도? 왜냐면 또 여기 너무 간당간당 해버리면 살짝 아플 수 있잖아요, 피부랑 닿으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이쌤 발톱 같은 경우에 되게 반듯하게 예쁜 발톱이에요. 근데 발톱이 엄지는 이렇게 휘어 있거나 틀어져 있는 고객님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뼈에다가 맞출지 아니면 발톱 이 전체에다가 맞출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그리고 보이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어나서 한번 보고, 지금 발톱이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휘기는 했지만 많이 휜 편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발톱이 자란 그 형태를 봤을 때 그냥 이 선에 맞추면 되겠다 싶거든요. 본인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요? 그러면 발톱이 최대한 예뻐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잡아볼게요. 양 사이드를 잡고 길이를 줄이셔도 돼요. 양 사이드를 꽉 잡아주면 살짝 여기 공간이 생기거든요. 패디 쉐입 잡으실 때는 각각의 발톱의 스트레이트 라인을 깨끗하고 예쁘게 뽑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핀 부분이 없이 완전히 스트레이트가 나오는 게 최종적으로 완성도 높은 패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네. 완전 동그랗게 네. 잘라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 그 보이쌤도 안쪽을 보면 어릴 때 옆에를 둥글게 잘랐던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잘 길러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항상 하던 대로 개구리 발톱? 개구리 발톱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잘라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최대한 스트레이트로 맞춰드리면서 사이드를 살짝만 그냥 그 라인에 맞춰서 굴려드려요. 그리고는 패디는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을 때가 가장 발이 되게 정갈하고 예뻐 보이니까, 어차피 이제 패디 시작하게 되시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패디를 받아 가시는 게 좋으니까 패디 집에서 직접 자르지 마시고 웬만하면 저희 샵에 오셔서 꾸준하게 쉐입이랑 관리를 받아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샵에 그렇게 해서 2번 정도 관리를 하면 꽤 자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쯤부터는 쉐입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번째 방문하셨을 때쯤에는 와, 내 발 정말 예뻐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자, 우선 스트레이트 쉐입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듬은 상태이고요. 사실은 발톱에 따라서는 이렇게 스트레이트로만 잡고 진행하는 게 더 예쁜 발톱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이쌤 발톱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가 살짝 옆으로 퍼지는 쉐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드 라인도 좀 깔끔하게 맞춰주는 게 더 예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옆 라인도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단계에서 옆에 라인을 하기 전에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 안쪽에 껴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 작업까지 하게 되면 추가 요금을 받는 샵도 있긴 하거든요. 케어를 받으러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깔끔하게 진행을 해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옆에 지금 케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이물질을 꺼내는 게 목적인 것도 있지만 옆에 더 잘라내야 되는 발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도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을 좀 꺼내주시고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걸고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파내면 이물질이 딸려 나오거든요. 사이드 건 다음에 안쪽을 살짝 파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한 번씩 작업해 주시면 고객님들의 그 만족도는 엄청 올라가죠.
알콜로 중간중간에 소독을 해가면서 진행을 계속 해가면 됩니다. 이게 본인은 몰랐다가 다 오프하고 이렇게 케어 받다 보면 생각보다 이 안쪽에 엄청 많이 막 덩어리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 자체가 지저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컬러링하고 지내시다 보면 안쪽에 어느 정도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신경 못 쓰시는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발냄새의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거하고 안 하고는 엄청 발의 청결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옆에다가 걸어서 사이드를 봤을 때 지금 보면요, 이 꺾여 있는 이 라인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얘가 발을 되게 넙대대하게 보이게 하는 딱 그 발톱이에요. 그래서 얘는 쉐입을 잡으면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삐져나오는 자리, 지금 보면 요거 그 부분은 라인을 좀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90도가 될 정도까지만 갈아내는 게 예뻐요. 근데 이제 컬러링이 되다 보면 위에가 좀 더 통통해지잖아요. 그거 계산해서 살짝만 더 깎아내는 거는 괜찮아요. 지금 쉐입 부분이 60-70% 정도 됐다고 보면 되는데, 위에 라인들을 스트레이트로 맞춰서 길이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사이드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스트레이트로 다 제거해서 지금 거기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패디 쉐입은 사실 직사각형이 나오게끔 작업하는 거를 추천하는 편인데, 지금 보이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를 조금 굴려주는 게 더 예쁜 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발톱 모양 자체가 끝이 옆으로 살짝 퍼지는 쉐입이다 보니까 우선 스트레이트 구간을 옆에 잡고 끝에를 살짝 굴려주면서 그 넙대대해지는 그 느낌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객한테 저는 사이드를 스트레이트 오프로 작업하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 발 모양에 따라서, 발톱 모양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는 편이고요. 지금은 사이드와 프리엣지 부분만 스트레이트로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 다음에 사이드 굴리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살짝 굴려주시는 거는 너무 많이 하는 거를 저는 사실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 뾰족한 부분을 조금 없애면서 젤이 올라갔을 때 좀 두꺼워지겠다 하는 부분을 살짝 더 가는 정도. 어때요? 원장님한테 쉐입 이거 저 사실 막 잡으면서도 뭐 사이드 먼저 해야 될지 위에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헷갈렸는데, 네네네. 오늘 배우면서 좀 틀이 잡힌 것 같아요. 쉐입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프리엣지 부분 스트레이트로 잡는 거요. 저는 사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여기를 살짝 라운드로 잡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패디의 가장 예쁜 쉐입은 이 프리엣지 부분이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잡혀 있는 게 되게 깔끔하고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트레이트 라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부분 잡으실 때는 사실은 90도로 잡는 게 정석이지만 위에 젤이 올라갈 것까지 계산해서 90도보다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잡아주시고, 그 말리거나 한 발톱일 때는 저는 옆에 이렇게 굴려주는 거는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린 데가 없이 정상적으로 자라서 오히려 끝쪽이 더 퍼지는 경우에는 옆에 사이드를 잡고 끝부분을 살짝 둥글게, 그치만 너무 많이 그걸 잘라내지는 말고 뾰족한 부분만 조금 제거해주는 정도에서 균형 있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 2, 3, 4번 길이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가능한 분들한테는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번 보면 사실 프리엣지 부분이 다른 발톱보다는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선생님들은 짧게 해주세요라고 고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도 완전히 짧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요거 두 개는 긴데 얘만 되게 짤뚝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확 깨지고 그 완성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2번 발톱은 조금 바디가 짧으세요. 3, 4번에 비해서. 왜냐면 발가락 길이 자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신발에 닿는 일도 많고 하면서 바디가 조금 짧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바디를 최대한 짧게 해서 잡는 게 아니고
나머지 3, 4번이 충분히 길이를 잡을 수 있는 상태일 때에는 2번을 3, 4번에다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 내용이고, 이렇게 완성도 있게 전체 풀바디의 길이가 균형감 있게 잡히면 그냥 원 컬러만 진행하셔도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패디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패디 많이 진행하게 되실 테니까 셀프로 하실 때에도 이런 내용들 좀 인지해서 컬러 바르시면 더 예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패디 케어에 이어서 오늘은 패디 쉐입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패디 원 컬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